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지금 일이 있어서 차를 갖고 나왔는데요. 원래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. 걷는 것도 운동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러는데 오늘은 짐이 좀 있어가지고 차를 갖고 나오게 되었어요.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차를 갖고 출퇴근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살살살 차를 끌고 다녔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는 치료받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할 수가 없어서 진짜 오랜만에 운전을 하게 됐어요. 제가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암 치료 때문인데요. 저는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어요. 암에 걸리면 할 수 있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수술, 방사선 치료, 항암 치료.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했습니다. 암의 병기에 따라 세 가지 중에서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증상이 심해가지고 세 가지 모두 치료를 받았어요. 특히 저는 유방암 4기였거든요. 저는 림프절 전이가 된 이후에 암을 발견하게 돼서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4기였고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항암 치료해서 암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수술을 했거든요. 근데 수술 받은 후 움직임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안 움직였어요. 거의 한 달 정도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. 팔을 안 움직였거든요. 그랬더니 수술한 가슴 쪽에 이 팔이 완전히 굳어서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팔을 올리기 위해서 막 노력했거든요. 근데 재활치료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한쪽 팔을 못 올려도 다른 쪽 팔이 있으니까 사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. 막상 지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버스를 타서 그 손잡이를 잡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짐이 있는 경우 한쪽에는 짐을 들고 한쪽은 손잡이를 잡는데 순간적으로 차가 이렇게 급정거를 하게 돼서 수술한 팔을 제가 확 올렸다가 아파서 악!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. 습관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. 또 이불 정리할 때도 막 만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불장에 이불 넣을 때도 혼자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뭔가를 할 때마다 계속 팔을 올려야 하면은 수술 안 한 팔만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한쪽만 너무 무리하는 건가?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재활 치료를 진짜 열심히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꼬박꼬박 받아서 3개월에 한 번씩 팔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재활의학과 가서 검사도 했는데 6개월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. 느낌적으로는 팔이 이전보다 막 올라간 것 같아서 이제 됐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결과는 변화가 없어서 왜 그러지? 이상하다? 이러고 교수님들하고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재활 치료만 의지한 게 문제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재활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서도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재활 치료에만 의지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 와서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원래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몸이 더디고 재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랬더니 효과가 없었던 거였어요. 그래서 지금은 재활 치료를 이렇게 계속 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혼자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. 집 앞 공원에 가서 운동기구에서 막 운동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하고 뭐 가끔 얘기한 것처럼 농구 같은 거 하면서 팔을 약간 올리기도 하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서 하면서 막 벽에다가 팔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체크를 막 매주 하거든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. 정확한 건 역시 재활의학과 가서 다시 재봐야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지금 저는 만세를 못해요. 한쪽 팔이 아직 안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운전할 때 막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핸들을 막 돌리잖아요.
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수술하고 나서 팔이 굳어있을 때 운전을 하니까 핸들을 돌릴 때 팔이 너무 아프고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전하고 나니까 고통을 막 호소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운전대를 못 잡았거든요. 근데 요즘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용기 내서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. 오랜만이라서 운전하는 게 막 겁났지만 극복해 내보려고 합니다. 마치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도로에 나왔을 때 긴장했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고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하고,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저처럼 림프절 전이가 되어서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다면 수술하고 나서 수술받은 그 주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지만,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수술한 쪽 팔을 움직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,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저처럼 굳거든요. 교수님께서 저처럼 아예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굳는데요. 팔을 못 올리는 거는 은근 진짜 불편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움직임을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, 재활의학과를 또 가면 운동 영상 유튜브 링크 같은 거 막 알려주세요. 그리고 운동법도 알려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아프다고 미루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재활치료 효과를 못 보고 좀 더 세게 특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 보니까 이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 50견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견으로 아플 때 치료받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필라테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실제 후기들을 또 막 찾아봤는데 효과 있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회사 근처에 필라테스를 끊어서 50겹 증상 있으신 분들이 하는 운동을 저도 하고 싶다고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필라테스를 한 달 다녔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만뒀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일단 운동신경이 부족해요. 그래서 요가, 필라테스 이런 게 저랑 좀 안 맞기도 했고, 이 필라테스를 하니까 팔 외에 다른 근육들도 같이 막 쓰는데 아직은 좀 회복 단계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 많이 몰려왔고요. 몸 전체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팔 운동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랑 좀 맞지 않아서 혼자 운동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끊었고, 물론 이거는 제 개인차입니다. 다른 분들은 필라테스, 요가 이런 게 잘 맞으실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말이 있어요.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10일 이상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된대요. 한 번에 여러 개를 도전하면 또 여러 개 모두 포기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에 하나씩 도전을 해서 습관이 되면 또 하나를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늘려가야 된다고 해서 운동을 제가 습관 만들기 위해서 루틴처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하던 운동을 안 하면 지금은 약간 좀 어색한 것 같고, 막 과격하고 땀 엄청 흘리는 운동 그런 건 제가 안 하지만 그냥 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운동기구에서 어떻게 팔 운동 하는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.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제 자신이 막 대견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고,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지만 여전히 핸들 돌릴 때는 의식하게 되고 힘이 좀 들어가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. 저는 표준 치료가 이제 끝나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5년의 시간을 견뎌야 해요. 요즘 5년을 견디는 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, 고민할 때 하더라도 운동하고 약 잘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하게 하면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. 할 거 하면서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, 조금씩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,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해서 나누다 보면 제 활동 범위를 제가 조금씩 넓혀갈 수 있고 결국은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5년이라는 이 시간을 완치를 목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요. 약도 먹고 주사도 먹고 하니까 오로지 완치만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내보려고 합니다.
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